네, 반갑습니다. 경제 만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수 대표 자리했고요. 안녕하세요. 네, 박시동 대표 자리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그렇죠. 새해 건강하시고 그렇네요. 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또 새 특집이네 그러면. 네. 저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책을 냈었잖아요. 장안의 화제. 뭐 완전 씹어 먹었다면서요? 예, 아, 예. 종합 베스트. 1위. 종합 베스트 1위. 야, 그래서 우리 야. 박시동 TV 경제만화방에 이렇게 케이크를 야,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야. 박시영 TV 감사의 화이팅까지. 뜻으로. 지난번에 경공에만 하고 막 이래요. 우리 오픈 채팅에 약간 삐진 사람들이 있더라고.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이니까. 그럼요. 오늘 방송인데 어떻게 미리 줄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도 좀 홍보합시다 이거. 찍어갖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예, 예. 저희가 예.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거를 앞으로도 주변에 아직도 못 사신 분들 있고 주변에 관심 갖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널리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지난번 제가 쇼츠 보니까 교보문고 강남에 제일 많이 팔린다면서요? 광화문이 아니라 옛날에 광화문이었는데. 그러니까 큰일이에요. 야, 지금. 이게 그건 재석이 가능해. 강남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네. 그거를 관심이 많다. 이것도 하나고. 네. 근데 그 강남에 또 직장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강남에 꼭 강남에 거주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 직장인도 많으니까. 네네네. 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뭐 세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저는 다른 곳에서 많이 익혔으면 좋겠다. 우리 편. 예, 우리 편들이. 근데 예를 들면 뭐 광주가 좀 덜 팔리고 뭐 이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굳이 뭐 편 짓자는 건 아니고요. 제 저자로서의 어떤 그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많이 홍보했는데. 네. 광주 근데 분들. 예. 저희가 뭐 경제만화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가 함께 투자하고 함께 이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정권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가는 거에 함께 우리가 흥이 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함께 투자하셔야 됩니다. 함께 투자하시죠. 함께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맞아. 그런 차원에서 책도 이제 맥락이 있는 거고 처음에는 제목 지을 때 출판사에서 엄청 반대했어요. 진보 빼자. 아니 근데 저기 나는 진보 진영을 뺀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진보를 위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 저게 사회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일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서 너무 잘 지었다. 어쨌든 근데 강행을 했는데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 네. 우리 또 다음에는 또 박시동 대표도 책 한 그래야죠. 권 또 내셔야지. 노래만 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이상한 데서 노래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분장하고 막 노래하시고. 오늘도 신나게 한번 달려보시죠. 이슈들 짧게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베네수엘라 사태 터졌잖아요. 네. 근데 뭐 내용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게 세계 경제 또 우리 주식시장이라든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첫 번째로 경제적 포인트에서 보셔야 될 건 뭐 당연히 원유죠.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베네수엘라가 매장량 기준으로는 세계 1등이에요. 이번 사태 나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야 아마. 네네. 사우디가 1등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네. 사우디보다도 15%에서 20% 이상 더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는 매장량 기준으로 3천억 배럴에서 이제 세계 1등인데 생산량으로 보면은 세계 0.8에서 1% 사이예요. 그 1% 미만의 변동성이 어쨌거나 생긴 거니까 원유 시장의 리스크라고 하면은 조금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처음에 시장이 생각을 했어요. 예. 다만 그 제한된 리스크가 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상방, 중장기적으로는 어쨌거나 미국이 자본을 투입해서 석유를 더 많이 풀게 되면 이제 하방 이렇게 일단 영향을 본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분석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이제 원유 시설을 좀 이제 현대화하고 네. 자본 투입해서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과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까가 이제 빠른 분석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15개월에서 18개월은 좋게 걸릴 것이다. 그리고 돈은 한 140조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일단은 예상하는 게 첫 번째 분석이었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일단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참 뒷일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미국의 석유의 장악을 얘기하는 거였고 역시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벗어나는 게 트럼프였더라고요. 바로 어제 오늘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메시지를 냈어요. 하나는 지금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미 뽑아내서 예. 보관하고 있는 원유 3천만이나 5천만 배럴 사이에 있는 원유를 그냥 내가 인도 받아서 가져오겠다라고 했어요. 이 인도라는 용어가 중요한 겁니다. 매입하겠다, 사오겠다, 계약 맺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인도.
뜯어가겠다는 그겁니다. 야 그냥 가져와. 네, 생활용으로 하면 갖고 와. 그래서 내가 가져갈게라는 뜻이. 내가 가져올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깡패지. 깡패입니다. 그리고 한 말 더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그 가져온 걸 가지고 나의 통제 하에 그러니까. 매각해서 이익을 미국 국민과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나누겠다. 이것도 생활용어로 풀어보면 그냥 내가 팔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18개월 뒤에 있을 일이 아니고 그냥 지금 있는 것부터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유조선 11척이 베네수엘라로 출발했고 현재 한 척이 선정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18개월 이 뒤가 아니라 지금부터 중진류가 미국으로 이제 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이건 석유 패권을 노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게 경제적으로 드러났고 이렇게 빨리 일이 결정되니까 이제 앞으로 미칠 영향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예상 못한 영향이죠. 뭐냐면 미국에서 나는 원유는 경질류. 약간 보리차 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깨끗하죠. 그리고 품질이 좋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주로 미국이 캐서 수출해요. 그럼 미국은 그러면 자체적인 걸 어떻게 관리하냐면 중진류. 약간 홍삼 에키스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끈적끈적한 거. 요거를 원래는 쿠바가 아니고 베네수엘라에서 가지고 와서 미국 가까운 카리브해니까 예. 남부 쪽 시설에서 요걸 정제합니다. 왜냐면 중진류이기 때문에 싸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시장성이 떨어지니까. 거저 가지고 와서 좀 싸게 가지고 와서 정제를 오히려 이제 기술을 들여서 하면 거꾸로 마진이나 부가가치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나는 건 그냥 갖다 팔고 중진류를 갖고 와서 정제해서 미국 내에서 쓰자. 이게 이제 미국의 원래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1970년대, 80년대 뭐 이제 2000년대 오면서 미국을 사실상 이제 국유화하면서 퇴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지어놓은 정유 시설은 70% 정도가 중진류를 가지고 넣었을 때 가장 효율화되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진류가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그럼 놀려요? 그래서 사실은 어거지로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중진류 수입해서 그 정유소를 돌렸거든요.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중진류가 넘어오면 캐나다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죠. 가뜩이나 캐나다 불만이 많은데. 불똥이 캐나다로 튀는 거예요. 그러네. 그게 이제 그러면 캐나다는 이 중진류를 어디다 갖다 팔 거냐. 예. 라고 하는 게 국제시장에서 예측 못한 변동성이 하나 튀는 겁니다. 둘째는 베네수엘라에 중국이 약 600억 불 정도의 차관을 줬습니다. 예. 그리고 그 차관을 원유로 상환받는 방식으로 예. 그래서 예. 갚어 이렇게 해서 이제 원유를 사실 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80% 정도를 중국이 가져갔거든요. 미국이 이제 그걸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이 그걸 어디 가서 받아오느냐? 중국도 그래서 연안에서 베네수엘라에서 가져온 걸 정제하는 시설이 중국으로 치면 동쪽에 있어요. 걔네들도 지금 일감이 끊어져서 노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그 물량을 이제 베네수엘라 말고 딴 데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마켓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일단 예상 못한 변수. 예. 요 두 가지. 요게 이제 국제 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미국은 경질류는 쟤네들이 생산량 세계 1위고 셰일도 쟤네들이 만드는데 이번 이제 중진류까지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관련한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미국의 그립이 생겼어요. 이제 장악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트럼프는 중간선거 앞두고 어쨌거나 경기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금리를 내리려면 물가가 안 올라야 되는 거예요. 물가가 안 오르려면 물가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유가를 원유인데 원유를 원유 가격에서 국제 유가를 관련해서 오펙이랑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최근 몇 년간. 내려 그러면 싫어 이러고 알겠어 그러고 회의하고 실제로는 뒤통수면서 딴 일을 많이 했거든요. 짜증이 많이 나 있죠.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전 부분에 관해서 그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유에 대한 국제 가격 통제력을 가지고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상관없이 낮추고 낮춘 상황에서 물가 통제, 물가 관련해서 금리 통제 관련해서 네.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확보됐다. 우리한테는 그럼 어떤 영향?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베네수엘라 관련이나 중남미 관련한 원유 거래를 안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원유 관련해서 큰 관련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흘러간다. 예. 야, 트럼프 옆에서 머리 쓴 놈이 있긴 있네. 나쁜 깡패 옆에 꼭 그런 애들 있잖아. 빌 붙어갖고 서울대 법대 나온 애들 두고 그렇잖아. 경제학과 뭐 이런 애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코스피가 4,622 찍다가 4,552까지 갔는데 엊그제 그랬죠. 올랐었다가. 자, 어쨌든 연초에 주식이 굉장히 급상승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라고 네. 보세요? 일단은 이광수 대표님은 5,300 이상을 500 말씀하셨나요? 5,500. 예. 저는 5,000. 일단 저는 6,000. 일단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네. 전망을 해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5,000에서 5,500 간다는 거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관건은 그래서 5,000 가냐 안 가냐는 사실은 메인 포인트는 아니었어요. 그럼 관건이 뭔데 4,500을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 이게 관건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4,500을 가면 이제 5,000은 고지예요. 이제 예. 10%밖에 안 남았어요. 예, 예. 그리고 증시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10,000원 갈까 10만 원 갈까 그러면 가요. 정해놓은 허들이 있으면 시장이 그쪽으로 관성으로 갖다 붙는 경향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4,500 달성하면 5,000까지는 관성으로 더 빨리 간다 이렇게 보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4,500까지 가는
기간을 1이라고 보면 4,500에서 5,000 가는 길은 0.5. 관성이 2배 빨리 붙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런 따위면 끝나겠네. 그래서 사실은 그럼 4,500을 언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 1분기 끝, 그다음에 상반기 끝. 그러니까 3월부터 6월 사이에 도달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전망을 했어요. 그러면 5,000은 9월 이내 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지금 2026년 개장하고 오늘이 거래일로 치면 5거래일인데 하루에 100씩 올라가요. 3개월에서 6개월 간다고 그랬는데 5일 만에 4,500, 4,600이 왔어요. 그러니까 5,000은 이제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5,000은 엎어지면 코다할 때입니다. 10%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2, 3%씩 며칠이면 갈 수도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4,500, 5,000 사이 전망은 의미 없는 단계다.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간 이유는 뭐냐? 이제 그렇게 봐야지. 이제 뭐 왜 가냐 가는 거냐 이제 의미가 없는 단계에 갔다라고 보고요. 빨리 간 이유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반도체가 거의 뭐 파라를 한 거죠.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이제 이따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반도체 관련해서 작년 3분기 지나서부터 꾸준하게 올라왔던 이 가격 상승 그리고 공급단 위주의 시장 재편 그리고 물량 부족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갈 거야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늘 있습니다만 증시는 미래를 보는 거니까. 그런데 반도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 실적 베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비싸잖아. 지금 매진이야. 지금 팔고 있잖아. 이게 지금 계속 이어가니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죠.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짧게 여쭤볼게요. 글로벌 IB 맥커리가 삼성전자 24만 원, 하이닉스 112만 원 이렇게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이건 어떻게 봅니까? 그 정도 갈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 많이 갔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얘들 왜 그래? 아니 근데 뭐 이광수 대표님이 이제 세계 최고 애널리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어떻게 써내는가에 다양한 기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실적 베이스를 놓고 이 실적이 얼마나 가느냐를 계산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PER을 상대 비교하면서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해서 내는 방식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어떤 방식을 넣더라도 제가 볼 때 24만 원이나 112만 원까지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나온다는 거는 기존에 냈던 여러 가지 가능성에다가 제가 볼 때 30%더 얹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들은 24, 110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20은 가겠네. 삼성은. 하이닉스는 100은 가겠네.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서의 중로는 17, 18만 원은 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하이닉스도 90까지는 그냥 거저간다라고 일단 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올린 게 20 터치 가능하다. 하이닉스 100만 원 터치 가능하다까지였는데 맥커리가 과감하게 여기다가 24를 넣고 112까지 올려붙인 거는 D램이랑 HBM 시장을 현재 시장에서 2028년까지 올라간다고 했던 시장의 확대 볼륨이 있어요. 그거를 땡겼어요. 땡겼다고 봐도 되고 그 상승 속도를 30%더 얹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전체 마켓이 불어나요. 그 불어난 마켓에 차지하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포션을 계산해서 매출로 녹이고 거기다 평균 좀 얹으면 이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수를 줄 수 있는 한 많이 가중을 얹으면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가중 치지만 계산의 근거나 방식은 대동소이합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사이클을 높게 본 거예요. 우리 이광수 대표가 새해가 밝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얘기를 계속 했고 최근에 내가 짜증나는 게 누가 1만 포인트 얘기하길래 나는 이광수 대표가 그걸 계속 주장했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근데 김용남 의원도 주장했나 봐. 김용남 의원이 10,000포인트 주장했는데 누가 그 댓글을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아닌데 이광수 대표님이 먼저 하신 얘기 같은데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를 것 예상했었죠. 아니 근데 뭐 속도는 빠른 거고요. 어쨌든 올해 1분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였는데 1분기를 굉장히 화끈하게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아까도 이제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가가 오르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기대감이 높을 때,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예상했던 일이 벌어질 때. 실적이 나와서.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고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지수가 굉장히 단단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파르게 100, 200 이렇게 포인트 오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좀 있잖아요. 거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 근데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야 삼성전자 10만 원인데 11만 원이 됐어. 그래봐 10% 올랐잖아요. 그런데 메모리 가격이 4분기가 전분기에 비해서 50에서 60이 올랐어요. 근데 4분기잖아요. 지금 1월 8일이잖아요. 이제 일주일 지났어요. 전분기 대비 얼마 올랐게요?
50에서 70이 올랐어요. 이 일주일 새. 그리고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최소 20 이상 올라가요. 이번 분기를 베이스로 해서. 예. 뭐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5% 10% 올라가는 게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아직도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 네.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상승을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데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고요.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어제하고 오늘장에서 저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 어제 반도체가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차가 10% 이상이 올라요. 뭐 놀랐어요. 네, 그건 뭐냐면 뭐 CES에서 로봇 나와서 보여준 건데 예. 그거 맨날 보여준 건데 예. 그런데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세요. 오늘 방산주가 오르잖아요. 트럼프가 물론 얘기를 한 게 있죠. 맞아. 하나오션 뭐 이런 게 하나오션이 아니었구나. 하나에어로. 하나에어로.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방산 투자 이런 얘기가 트럼프를 해서 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나는 유럽에서 방산 엄청 살 것 같아 이제. 네. 그러니까 실제 여부하고 그린란드 유럽 받으면서. 네, 실제 여부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세다, 강하다. 강하다. 네. 견조한 상승장이다. 실적도 받쳐주고 모멘텀도 붙어주고 그리고 이슈가 붙으면 다 위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을 때는 뭐냐면 아무리 그런 뉴스도 나와도 에이 뭐 끝났네 하면서 주가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 그런 이슈나 모멘텀을 위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지수를 보실 때 열고 보셨으면 좋겠다 위를.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만 포인트 갑시다. 만 포인트. 제 PT 예.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이제 5페이지. 중요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예. 5페이지를 보세요. 이건 MSCI라고 해서 모건 스탠리가 만드는 일종의 지수의 회사들,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지수들의 회사들의 실적입니다. 실적을 보시면 평균 이익의 증감률인데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MSCI 코리아가요. 2026년 예상이요. 64%가 증가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압도하는 그런.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 는 사람들 빨리 빼세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하는 게 낫겠어. 압도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기 보시면 네. EM 비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머징 마켓의 각 나라의 비중이에요. 이익은 가장 많이 오르는데 EM 비중이 가장 낮아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이익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의 주식을 가장 적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더 사야 돼요, 막. 지금 사야 돼. 이익이 막 증가하는 회사 주식을 안 갖고 있다고요. 막 사야 돼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 말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산다. 하면 그래서 어디를 살 거냐? 외국인들이 뭐 살 거냐. 그래서 제가 ETF하고도 비교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형주 중심으로 산다. 그런 방향성이 이제 훨씬 더 빠르게 잡힐 수가 있는 거죠. 원투펀치 중심으로 산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열어놓고 보셔도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저 훈민정음님 지금이라도 삼전 하이닉스 들어갑니까 하는데 지금 설명했잖아. 판단하시면 된다. 더 이상 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투자는 미래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도 더 오를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어떤 분도 질문하셨지만 제가 주식을 언제 판다? 예를 들어서 10% 이상 빠질 때 간단하게 말하면 10% 이상 빠질 때 판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10% 빠질 것 같으세요? 안 빠지지. 그럼 산다. 간단하잖아. 산다. 오를 때 산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예. 마찬가지로 이제 6페이지를 한번 같이 봐주시면 그런 입장에서 다른 나라들이 상승한 그런 경우를 보면 2019년부터 최근까지 대만과 일본의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일본 같은 지수는 제가 뭐 말씀도 많이 4배 드리지만 뛰었다고 했잖아. 4배. 아니요. 12년간 5배요. 5배인가? 네, 지수가요. 쉽게 말해서 그럼 우리는 3,000에서 출발했으니까 15,000, 12년 후에 15,000 간다는 건데 그 기간 동안 중요한 게 뭐냐면 대형주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더 빠르게 올라간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 막 작은 주식 쫓아다니지 말고 지금 그럴 때 아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수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얘기면 잠깐만 좀 그게 섞어드리면 하시- 삼성전자 이제 오늘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한 93조 정도 나왔고 4분기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0조가 나왔어요. 예, 오늘 4분기가 나옴으로써 이제 1년 통계가 나왔는데 1년 영업이익이 43조예요. 2025년. 예. 네. 근데 4분기만 20조예요. 그러면 나머지 3분기는 한 7, 8조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쵸. 37에 21이니까. 근데 4분기만 3배 정도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완전히 수직 상승한 거예요. 그런데 4분기 수직 상승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가격 상승 때문인데 네. 그럼 4분기를 정점으로 끝났냐는 거예요. 이 모멘텀이. 예. 아니에요. 음. 계속 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어지면서 1분기 현재 예상이 몇이냐. 나온 예상치를 제가 다 봤는데 제일 작은 게 30. 어지간한 거는 35조. 그러니까 지금 4분기가 기록적으로 평시보다 1, 2, 3분기보다 3배 이상 올랐는데 예.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2026년 1분기는 10조에서 15조가 더 간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러면 30조 정도 하면 1년이면 얼마예요? 3, 4, 12.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맥쿼리가 24만 원 얘기한 게 영업이익만 가지고 100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년에 삼성이. 이게 우리가 저 국회 강연할 때도 삼성 네. 얘기를 계속 이것을 했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4분기가 영업이 20조 났거든요. 예. 거기에서 반도체만 그러니까 DS라고 하는데 반도체 부분에서만 17조 원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거의 안 나다가 원래 다른 부분에서 한 3, 4조 원 이익이 나요. 아이폰 아니 저 갤럭시 폰 이거 별거 없네. 아, 그러니까 원래 그 정도 나다가 이제는 반도체에서 한 17조 원 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분기부터 그게 막 50%막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런데 이제 주식은요.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안 오르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물론 뭐 내일부터 좀 봐야겠지만 이제 속도 측면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잠재력이 계속 삼성전자는 이제 쌓이고 날 텐데 여기서 뭔가 예상치 못한 모멘텀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팍 틀 겁니다. 그래요? 네, 그게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걸 얘기 드렸잖아요. 그건 뭐냐면 M&A다. 삼성전자가 100조 원을 들고 있다니까요. 돈을요. 현금만. 그걸로 과연 올해 뭘 할 거냐.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돈이 많지 않아요. 투자도 많이 하고 이래서. 삼성전자는 근데 100조 원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독일에 그 전장회사 인수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막 5% 7%씩 뛰잖아요. 그러니까 한 2조 원 들인 거거든요. 2조 원. 최근에 삼성이 자동차 산업 다시 진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왔잖아.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뭘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뭐 10조, 20조 원 써서 그런 M&A들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상상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잠재력을 쌓고 있기 때문에. 맥커리 이야기가 그냥 붕 뜬 얘기가 아니다. 나름 근거가 있다. 그 얘기로 정리하죠 일단. 광관하고 올해 전망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즈. 이거 베개죠 베개. 자 수면건강 책임질 특별한 베개 코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있다. 노란진 방석. 아니, 노란진 좀 쉬고 왔더니. 우리 뺀내 베개. 베개. 자 코즈 두부 베개 소개해 드릴게요. 경추 베개 좋다 해서 이것저것 써봤는데 아직 베개 정착 못 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드디어 코즈 두부 베개 만나고 정착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사람마다 목 높이랑 경추 라인이 다 다르거든요. 두부 베개는 듀얼 서포트 칩이 들어있어서 우리 많이 보여드렸었죠. 여기 색깔별로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 듀얼 서포트칩이 들어있어서 넣고 빼면서 내 목에 맞게 높이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바로 자도 옆으로 자도 목이 참 편하다 이 말이 그냥 나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 베개 거의 안 움직여요. 실제로 제 구매율도 아주 높고요. 선물로도 인기가 많아서 한동안 계속 품절이었던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베개 안 히든넥이 분리돼서 통세탁까지 가능합니다. 매일 쓰는 베개인데 관리까지 쉬우면 정말 좋겠죠? 지금 두부 베개 최대 56% 할인 중이고 박시영TV 채널 한정으로 베개 커버 계속 홍보해 드립니다만 커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도 저희 채널에서 구입하시면 커버도 이렇게 드립니다. 커버도 드리니까요. 꼭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베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잠이 진짜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수면 건강 제대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시영TV 배송 메시지 남겨주셔야 베개 커버를 증정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광고 하나 더 하고 토크 이어가도록 할게요. 노량진 방석.
이것도 이거는 이제 이광수 대표님이 주로 그래, 광고 그래. 도와주셨던 그래. 제품인데요. 오늘도 주식창 보느라 업무 보느라 엉덩이 저릿하고 허리 뻐근하시죠? 100만 원 넘는 의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체중을 온전히 받아내는 바닥입니다. 이 방석 보면 이렇게 막 쿠션 되게 좋죠. 꾹꾹 눌러주시면 아마 젤 부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방석 보시다시피 파란색 고분자 젤과 고밀도 메모리 폼의 이중 구조로 제작되어 있고요. 젤이 엉덩이 열을 식히고 메모리 폼이 꼬리뼈 압박을 완벽히 분산해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석감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의자에 깔고 앉아 있거든요. 장거리 운전자들, 투자자들, 수험생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 단돈 39,800원, 4만 원이 안 되네요. 100만 원짜리 의자의 편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경제 만화방 시청자분들이라면 이거 멘트 좋다. 가성비를 따지는 경제 만화방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차이를 바로 아실 겁니다. 가성비 따져요 저희? 수익률 따지지? 아니 이제 그런 개념이겠지. 지금 바로 아니 네이버. 그 수익률이 높아요. 이거 얼마입니까? 아니 그거 39,800원.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이거 수익률이 제가 좋은데. 지난번에 네이버 쿠팡 구매하는데 구매할 수 있는데 쿠팡 뺐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쿠팡 지웠어. 아니, 지금 바로 여러분, 네이버에서 노량진 방석 검색해 주시기 이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앉아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수익률이 높아요. 수익률이 높아요. 노량진 방석 070-4647-0962 39,800원에 여러분 모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올해 그래서 이광수 대표님 1월 말 정도에 저 예상은 어떻게 합니까? 1월 말까지 예상해드려요? 말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흐름상 어떤 거냐는 거지. 아니, 지금 너무 좋아요. 한 5천은 넘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1월 말에. 이런 거 한 번씩 해야지. 근데 너무 진지하게 하면 재미없어. 근데 저는 원치 않아요. 너무 빨리 가는 거? 네. 그래요? 왜냐면 너무 빨리 가면 빨리 식어? 네, 불안감도 커지고. 근데 아까 견조한 상승장이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고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올라야지 너무 이렇게 급상승하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면 일종의 그 사이클이 끊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025년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으니까 일단 그 이제 상승 모멘텀이 붙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견조한 상승세였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이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테이프를 끊었는데 실적 발표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실적에서 잘 보실 게 있어요. 실적 언제 발표해요? 이거 지금 중간인가? 잠정 집계라고. 잠정이에요. 근데 크게 안 달라지지 않아요? 예, 며칠 있으면 나와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수출 기업들이 서프라이즈를 많이 낼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이건 너무 명확광활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간 착시 아니야 그러면? 아니죠. 근데 환율이 계속 또 유지되니까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다고 전방하면 이제 이익이 많이 나겠구나. 그렇죠. 매출이 증가한 상태니까 이제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또 일종의 그럼 수출 기업들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 있겠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적 시즌인데 대부분 실적이 이제 올라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는 뭐냐면 내수 기업들도 지난해 소비 쿠폰 발행하고 이런 효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특히 1월 말, 2월 이럴 때가 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으니까. 그리고 모멘텀도 살아있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 잘 보시면 굉장히 또 좋겠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AGNC 계속 강조했었는데 요즘에 많이 올랐어요. 11달러? 뭐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올랐더라고. 상승 배당주인데 주가도 많이 상승한. 그러니까 1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건 한 1년 지났으니까 한번 결산을 해볼게요. 1년 동안의 주가 이제 흐름인데 사실 변동폭이 굉장히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어쨌든 배당 수익률을 계속 났었고 1년간 주가 상승률이 평균 상승률이 한 17% 됐으니까 그리고 환율 관련해서도 상승이 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그 얘기 하더라고. 우리 엊그제 저희 멤버십에 만났거든요. AGNC를 이광수 대표님 얘기해서 그때 들어갔을 때 8달러 시절에 그래서 배당 15, 그다음에 주식 상승 15에서 거의 진짜 30% 딱 났대 수익. 그렇죠. 목표가 저랬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도 이 에이전시를 소개시켜가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이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또 주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투자의 어떤 습관, 패턴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주가가 많이 변동되면서도 꾸준하게 투자하셨으면 저렇게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었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AGNC 하면 이광수가 생각나죠. 네. 오늘 뭐 이야기할 것들이 있으면 조금 뭐 붙여줄 거 있습니까? 내용 중에? CES라고 이제 소비자 가전 박람회 뭐 이게 행사가 예, 예, 있는데 예, 예. 사실은 이제 뭐 가전 수준을 넘어갔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앞선 어떤 기술과 테크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행사인데 예, 예.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뭐 다양한 화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가장 뭐 중요한 거 한두 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진짜 우리가 국뽕이라서가 아니라 예. 현대차가 굉장히 화제를 뿌리면서 거의 뭐 주인공격으로 예. 지금 각광을 받았어요. 어. 현대가 아트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일단 공개했고 그게 이제 관절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 등등등이 기대 이상으로 좋은 모습을 좀 예. 보여냈고 근데 현대가 이거를 2028년이면 공장에 배치하겠다라고 하고 30년이면 아예 본격적으로 그냥 뿌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냈고 바퀴가 4개 달린 모베드라고 있어요. 저거 뭐지? 수레바퀴인가? 뭐죠? 그 끌고 다니는 거 외건인가? 라고 했는데 걔가 경사진데 울퉁불퉁한 데를 막 다 다녀요. 예. 그게 이번에 최고 혁신상을 받았어요. CES에서. 그래서 현대가 본격적으로 로봇을 미래 청사진의 하나로 이제 제시했고 그걸 시장이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 뭐 아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바로 그 다음날 15% 힘드시죠.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미 일어났던 이벤트인데 현대가 차 자체는 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미래 청사진 관련해서 자율주행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게 투자자들을 참 속상하게 했는데 예, 예. 미국이나 중국 하는 거 보면 너무 격차가 크거든요. 예, 예. 어떡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일단 관련 임원을 사임 형식으로 일단 정리하면서 그래도 뭔가 하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계속 해보겠다는 걸 폐기하고 가장 앞선 기술을 이제 이식하는 방법으로 약간 현대가 오픈된 전략으로 지금 임한다라는 게 이제 조심스러운 이제 추론인데 그럼 누구랑 할 건데? 라고 할 때 엔비디아가 파트너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조심스러운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 황이 CES에서 자율주행 관련한 진출을 본격 선언했어요. 그래서 현대인가? 그랬는데 벤츠랑 먼저 하겠다.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 아닌가? 이랬거든요. 예. 하루 실망했죠. 예. 근데 젠슨 황과 정의선 회장이 내용은 비공개인데 회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칩을 현대가 그래도 GPU 칩을 5만 장 확보했거든요. 예, 예. 그거 관련해서 결국에는 엔비디아랑 협력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은 일단 이어갑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현대가 기존에 하던 차 더하기 오른쪽 날개로 로봇, 왼쪽 날개로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반격의 기대감을 이제 장착했어요. 그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시장이 바라던 현대의 다음 비전이거든요. 그 다음 비전을 제발 좀 우리를 설득시켜줘라. 시장에 던져줘라 이건데 어쨌거나 시장에 해냈다. 던지는 일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현재 35만 원 내외거든요 주가가. 근데 지금 주가가 그럼 비싸냐? 그것도 몇 달 전에도 20만 원 뭐 하지 않았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기준으로 이제 뷰를 정리를 좀 하면 35만 원을 그냥 그라운드로 봐야 될 것 같다. 이제 출발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현대차. 예. 뭐 20만 원대로 내려갈 거 아니야? 또 뭐 안 되면 내려가 이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오늘 기준으로도 이제 현대를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35만 원을 그라운드로 보자. 다만 뭐 그럼 이제 삼성처럼 뭐 여기서 이제 2배, 3배 가는 거야. 이거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이제 그라운드가 다져졌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현대차 이런 데들 상당히 주목해야 한다. 근데 왜 이게 더 재밌냐면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합쳐서 우리나라 시총의 33, 35 이연절이거든요. 예. 이것만 갖고도 현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로 이어가는 그러네. 자동차 현대까지. 현대가 이제 붙어주면 붙어주면, 와. 나머지 조방원들도 현재 계속 호재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월 내 5천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 큰 주식들이 예. 이 상승 모멘텀을 장착하니까 주가 전망을 이제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차 담은 너로 정했어. 지수 ETF를 놓으시면 안 돼요. 맞아. 그게 핵심이야. 기본은 그걸로 가야 돼. 저도 그렇게 봐요. 개별 종목. 현대차는 사실은 저희가 계속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야기 하셨어. 그리고 저희가 앙케이트를 하나 한 게 있어요. 박시영 TV에서.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6월 지방선거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자. 이거 바로 붙였어. 3만 명이 투표했어. 3만 1,000명이. 50%가 절반이 딱 코스피 6천 이상. 이게 제 주장이거든. 6천 이상. 그 다음에 이광수 대표님이 주장했던 5,500. 26%. 5,000.
그다음에 이건 박신동 대표님이 주장하셨던 22, 4,500 이하는 2%. 물론 이게 희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한번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엊그제 제가 한번 올렸더니 이렇게 기대감이 크더라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듣고 볼게요. 코스피가 6,000이 가려면 지금이 4,500이니까 4,600이니까 그럼 지수가 40% 올라야 되거든요. 그럼 지수가 40% 오려면 삼성전자만 얼마가 올라야 되냐면 그러면 딱 맞네. 24만 원 아니야? 100%가 올라야 돼요. 100% 올라야 돼? 네. 그러면 20 얼마입니까? 6만 원. 5천 가려면 삼성전자 18만 원은 넘어야 돼요. 네. 6천 가려면 2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얘가 24만 원, 맥커리가 24만 원 했잖아. 내가 25만 원 한다고 가자. 뭔 차이가 있어. 가. 그게 그거지. 왜 이렇게 짜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 질의 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임 홍삼 해주시고요. 예, 믿을 수 있는 제조사 노바락스가 만든 수험생 영양제 하루인 홍삼. 고등학생 자녀들 겨울방학 잘 보내고 있습니까? 대입 준비 3년 이제 다들 이제 겨울방학인데요. 피로회복이 중요한 수험생들에게 체력을 보충해 주세요. 하루인 홍삼은 홍삼, 녹용, 침야기 등 공진당 컨셉입니다. 피로회복 홍삼이 식약처 기준 2배 6mg, 원기회복 녹용, 치병도 하루 16mg, 지구력 보강, 옥타코사놀이 20mg, 면역력 성분 비타민 B, 아연이 고함량으로 든 복합 영양제입니다. 액상 홍삼이나 비타민 맛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 많으시죠? 아이들 잘 먹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루임 홍삼은 냄새가 없어 건강식품 못 먹는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부모님들은 구매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수험생 피로회복, 고등학생 영양제, 고3 영양제로 많은 분들이 검색, 구매하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첫 페이지에 검색되고 많이 구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홍삼, 녹용 보약의 10분의 1, 6개 구매 시 32,000원, 11개 26,000원 꼴. 수시 정시 모든 시험 준비생들에게 홍삼 녹용의 힘을 주세요. 업무에 지친 직장인 아빠와 기력 부족 부모와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아래 댓글 링크나 네이버에서 하루인 홍삼을 검색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루임 홍삼 만나봤고요. 마지막 광고죠. 비교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네, 비교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담스럽죠? 이런 분들의 부담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에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총 108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전액 현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받을 수 있고요. 어차피 인터넷 모든 회사가 비슷하니까 혜택만 잘 챙기면 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관리해 왔기 때문에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또한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와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인 추천 시 최대 8만 원 지급해 드리는 이벤트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박시영TV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비밀 혜택도 있으니까요. 지금 1670-2571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회원 전용 오픈 카톡방 모르신 분들이 있다고 여전히 문의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내해 드리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카톡방 들어오는 방법은 회원 전용 라이브에서 고정 댓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는 회원 전용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회원 전용 오픈 카톡방은
박시영 TV 경제 만화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 만화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정치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박시영 TV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돼 있죠. 아, 네, 박시영 그렇게, TV래.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박시영 TV 경제 만화방, 박시영 TV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으니까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 오늘 많이 계시네요. 진지한 프랭크님, 저 울산에 계시는 분, 열심히 하시. 저희 모임 많이 고맙습니다. 나오시는 분. 고맙습니다. 코스피 만 가자. 예, 고맙습니다. 광교님, 광교 아이디 쓰시는 분도 보내주셨고, 부천 관시님 우리 방장인데 왜 이렇게 큰 돈을 보냈지? 어이구야. 네. 주식 투자의 원칙과 마인드셋을 만드는 데 도움 주신 덕에 11월 20일 천일구수 천일고속에 들어가셨으면 소액 한통 몇백 내세요. 넣고 그동안 알려주신 원칙을 지킨다는 생각 두려움은 없었고 덕분에 12월 말 선물로 많은 이득을 보고 선물도 했다는 거예요. 월말 선물, 월말 선물로. 많은 이득을 보고 네. 고점에서 조금 빠지는 거 지켜보면서 익절했다고 익절 잘하셨다고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데렐라님도 감사합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정양욱님도 질문입니다. 저도 이 방송을 보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하이닉스는 계속 들어가는 거 맞지요? 이런 가격은 처음이라 들고 가면서 여쭤보고 매도 타임을 잘 잡으려고 합니다. 세 분 덕분에 예금에서 주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강수님 책 내용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저거 간단히 답변 그러니까 이제 주신다면?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많이는 하지 마시되 그냥 내일 가서 사세요. 한 주라도. 그래서 올라가는구나 이걸 일단 느껴보시고 사신 금액보다 10% 정도 빠지는 날이 없으면 그냥 계속 들고 계시면 될 근데 것 같아요. 저분은 지금 하이닉스 네.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계속 들어가는 게 맞지요? 이렇게 계속 이미 갖고 계신데 매도 타이밍을 네.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잖아. 아까 계속 장이 좋아서 네 그 이제 얘기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시나리오를 굳이 구성하면은 야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니?라고 하면서 안 좋은 시나리오도 한번 얘기해봐라라고 하면 저도 이제 몇 개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뭐 지금 그 얘기보다는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해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다 좋다 하지만 반도체가 그러면 안 좋아지거나 꺾이거나 잘못될 만한 시나리오는 뭔가 이것도 일단 공부는 해 보시고요. 해 보시되 일단 하이닉스나 삼성을 들고 계신 분 있잖아요. 지금 네. 들고 계신 분. 네. 약간 이제 저 선생님은 들고 계신다고 하니까 네. 그냥 편하게 들고 계신 분은 1년간 홀딩하십시오. 예. 이거 중요한 얘기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얘기잖아. 갖고 계신 분은 1년간 홀딩. 그냥 뭐 보지도 마세요. 예. 이거 되게 야, 중요한 너무 심한 얘기야. 거 아니냐라고 저를 못 믿으실 것 같으면 그러면 조금 줄여서 적어도 6개월. 왜 이렇게 6개월로 합시다. 예, 6개월로 갑시다. 6개월로? 예, 6개월간은 그냥 뭐 오르가나 내려가나 신경 그러면- 쓰지도 마시고 그러면 홀딩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네. 타협 지점으로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까지 됩니까? 현대차는 그 정도는 아니야? 현대차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아까 제가 그라운드라고 얘기하면서 한 말씀 더 붙인 게 삼성이나 하이닉스처럼 이제부터 올라간다 2배 3배다 이건 아직 아니니까. 오케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줘야 이해가 좋아. 네. 에드라인님, 코스피 100과 200은 차이가 큰가요? 그리고 지수 투자는 언제 매도하게 되나요? 코스피 100하고 200은 차이가 좀 있죠. 그런데 코스피 100이나 200이나 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큰 큰 차이는 차이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두 회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보고 있고 지수 투자는 언제 매도하나요?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개별 종목 조금 또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개별 종목은 10% 빠지면 예. 팔아야 되잖아요. 예. 예를 예. 들면. 예. 근데 지수 대비해서 10%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지수에 투자해 놓으면 지수가 빠지면 이것도 같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지. 그때 그건 빠진 게 아니에요. 어. 손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수는 그냥 지금 국면에서는 손절이나 이런 게 없다. 갖고 있어라. 계속 갖고 있어라. 편집계 오랑이 씨님 항상 감사합니다. 삼성 바이오는 바이오주인 듯 바이오주 같지 않게 좀 안정적으로 꾸준한 상승세가 예상된다는 말이 많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지금보다 그러면 떨어질 이유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어요. 예, 지금 하는 것보다 갑자기 뭐 CDMO 관련해 가지고 뭐 주문이 떨어질 가능성도 별로 없고 또 이번에 미국에 공장 하나 깔끔하게 마련하면서 어쨌거나 미국 시장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생산 물량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등등등 해서 사실은 밑으로 갈 악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대장주
로서의 상징성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목표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악재가 없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 연구자님 이분도 자주 저기 질문해 주신 분이신데요. 작년 연말에 IRP 퇴직연금으로 타이거 200 지수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높아서 놀랐습니다. 올해 연금은 어떤 것을 할지 고민 중인데 앞으로 지수는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이거는 설명을 지금 다 한 거니까 네, 지수 네, 전망은 생각이 근데 네. 자꾸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주가가 올라서 불안하다. 저는 그걸 이해를 좀 나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불안하냐면 내가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근데 있기 그거 때문에. 아닐까요? 과거의 경험. 과거에 그런가? 좀 어떤 특별할 때 확 올라갔다 확 빠지고 뭐 이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개별 종목 같은 게 특히나.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오르는 거 다 못 먹을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한테는 이광수 박씨도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주 경제바라본 보시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니까 같이 가시죠, 뭐 계속. 예. 자, 그 다음에 줄리아 권님, 그죠? 권줄리아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내일 ADR 할까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저도 이제 질문을 받는데 내일 뭔 일 날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 네, 근데 그렇죠. 일단 이거는 없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예. 아니에요. 내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근데 일단 ADR이 뭐냐면 이제 하이닉스가 이게 좀 사실은 이제 좀 복잡한데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우리 시장의 개혁 이것 중에 하나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자사주. 자사주 좀 제발 소각해라. 응? 대주주 이놈들아. 예. 그게 네 거냐 주주 거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이제 곧 법 통과를 어쨌거나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 통과의 취지는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남은 주주들의 주주 가치를 올리는 걸로 네. 가야 되는데 그렇죠. 꼭 이 삐딱선을 타면서 시장과 맞서겠다. 나는 이 내가 쌓아올린 이 탐욕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애들이 빼돌리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빼돌리면 또 이제 빼돌린다고 이제 욕도 먹고 하니까.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정도 되는 회사가 대놓고 빼돌리자니 욕을 요거도 먹을 먹지, 거 요거도 먹지. 이 와중에 말이죠. 예. 그렇다고 이거 소각하자니 물량도 너무 크고 아깝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묘수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 그 자사주를 미국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담보 잡아 주십시오라고 해서 미국 예탁원에다 예치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 증권이 있으니 이걸 담보 잡아서 이제 예탁 증서가 ADR이거든요. 여기 증권이 있어. 내가 담보 잡은 거야. 담보 증서 같은 거야. 이걸 이제 하는 거죠. 그걸 미국에 상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SK를 미국에 상장하는 것은 직접 상장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닌데 주식을 갖다 담보로 맡기고 예탁 증서를 상장하면 간접 상장이지만 사실상 상장한 거랑 본질은 비슷하잖아요. 그 방식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아도 되면서 그걸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SK 입장에서 꼼수다 이렇게 일단 평가받을 수가 있죠. 그럼 보통 때 같으면 두드려 욕을 먹어야 되는데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SK가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일단 1등을 뺏겨 다시 이제 삼성이 이제 탈환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반도체 세계 원투펀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HBM 관련해서는 거의 독점입니다. 탑이에요. 그런데 늘 비교되는 게 뭐냐? 저 밑에 있는 저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것들 한참 밑에 있는 건데 저거 그게 인데 미국 시장에서나 보면 국제적으로 보면 더 가치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오직 미국에 상장됐다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업에 대한 평가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미국에 상장하면 된다라는 논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TSMC 논리거든요. TSMC가 미국에 상장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다시 거꾸로 미국에 있는 가치 평가랑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대만에 있는 게 거꾸로 끌어올려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거예요. ADR 상장을 함으로써 미국에서 저 ADR이 마이크론보다 높게 평가받아서 끌어올려지면 그러면 한국에 있는 주식이 얼마나 저평가되는지 알기 때문에 덩달아 올라가는 견인 효과로 우리 주가의 재평가, 우리 주가의 추가적인 견인 효과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자사주 꼼수 빼돌리기냐 그리고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좀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주주들한테 도움되는 건가? 라고 하니까 입맛이 조금 씁쓸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미묘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그게 말이 되려면 물량이 많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맞아요. 더 있어야 돼요. 네. TSMC는 왜 그 작전이 가능했냐면 대만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맞아요. 접근성도 힘들고 물량도 적고 그러니까 저평가에 저평가를 두드려 맞은 건데 어마어마한 물량을 미국에다 상장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처럼 거래될 정도가 나오니까 거꾸로 대만을 끌어올렸는데 야 너 이번에 자사주 가져가 갖고 저거 하면은 물량 콩알 많은 거 갖고 되겠어? 이게 진심이라면 더 많이 가져가. 알았습니다. 이런 이제 미묘한 지점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네, SK 하이닉스. 네. 자, 이소동님 더존 비즈온인가요? 더존 비즈온 회사가 EQT에 12만 원에 인수됐는데 주가는 9만 원 수준으로 낮은데 주식 거래 승인이 되면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12만 원 이상 오를 것 같긴 한데 안 올라서 손절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소님 저희가 죄송하지만 개별 주식에 대한 판단을 해드릴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안 올라서 손절하는 경우는 없어요. 손절이라는 거는 뭐냐면 빠져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서 내가 팔고 싶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제는 두 가지 경우죠. 뭐냐면 내가 저거를 팔아서 다른 걸 할 거 있을 때. 그렇죠. 지금 예. 다른 게 뛰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안 오르는 거 팔고 싶지. 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뭐 저희가 도전 비존이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네. 이소동님한테 안 좋으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우덴티아님 지난번 저희 번개팅에 오셨던 분인 것 같은데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효르드님 삼성전자 코스피 200 ETF 현대차를 각각 50대 30대 20 이렇게 갖고 있다고 ETF 보유 비율을 개별 종목으로 단계적으로 옮길까 합니다. 종목 비율은 삼성전자와 전력기기 관련주 고수익 기대 종목 2대1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략이 올바른 방향일지 여쭤봅니다. 오르는 주식을 파는 건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오르고 있는데 다른 게 더 오를 것 같아서 이거 팔고 옮긴다? 그 얘기 같아요. 그거는 지금 옳은 말씀. 전략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를 조금 진득하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시라. 자꾸 비교하지 마시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요. 뭐냐면 아이고 방산 살 걸 어제 그렇지, 반도체 그렇지. 팔고 언제 이게 그건 10만 하나, 잘 10만. 맞으면 10만. 잘 되지만 잘못 맞으면 큰 코 다친다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비율 자체가 삼성 50, ETF 30, 현대차 20 이 정도면 뭐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 너무 같아요. 왜 좋고. 저런 네. 저런 좋은 상황을 예를 들면 삼성전자 줄인 다음에 아니면 코스피 ETF 막 현대차 판 다음에 샀다. 근데 현대차 엄청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또 전력주 빨리 팔고 막 현대차 사야 되나?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코스피 200 어쨌거나 코스피 200을 지금 30% 정도 들고 계신 거잖아요. 예, 저것도 30% 이상 이거는 올랐어요. 뭐 문제가 없어요. 예, 예, 그렇죠. 그 정도는 깔고 가는 게 문제 전혀 예, 없고 그렇죠. 작년에도 2025년에도 결국에는 코스피가 70%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기는 건 없어요. 없어요. 예. 아니 이게 저는 주변에 그냥 그 코덱스 200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타이거 200 이런 거를 한 절반은 갖고 가라 그냥. 네, 네, 그 네. 개별 종목 일부 하고. 예. 맞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투자를 계속하려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옮겨 다니면 뭐냐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 물론 수익률이 높을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걸 저나 박신홍 대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갑자기 돈 버는 건 중요하지 않다. 돈을 꾸준하게 벌고 돈을 번 상태로 남아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너무 막 부안해동하고 막 쫓아다니고 이런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를 때는 계속 갖고 있고 네. 빠지면 손절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뭐 댓글에 5월 단태님 최강욱 의원님인데 저를 지칭하는 겁니다. 왜냐면 왜요? 박지원 의원이 매부쇼 나가서 최강욱 의원 보고 박상훈 대표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봤다. 아, 네, 그 표를 못 봤네. 네. 네네네. 자, 페페님 박시영 내일 또 최강욱 의원 봐야 하는데 참 페페님
1,000만 원을 AGNC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주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5일이나 10일 정도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면 될지 아니면 소량씩 매일 꾸준히 매수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답변한 것 같은데 과거에. 예, 예전에도 이제 답변 들었는데 못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할 매수라는 거는 주가에 쫓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할 매수는 주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분할 매수해야지 주가 빠질 때 해야지라고 했다가 계속 못 사는 거예요. 계속 오르면. 이게 저거는 진짜 배당주로서 매력이 이미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분할 매수라는 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하신다. 그러면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야. 5번에 나눠서 하겠다. 그러면 그냥 5일 동안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30일 동안 사겠다. 30일 동안 나눠서 하면 되고. 그거는 페페님이 의사결정하셔야지 제가 결정드릴 문제는 아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님이 주식 신생아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주가가 하루 동안 쭉쭉 빠지는 걸 지켜보다 결국 종가가 지수 대비 9.3%까지 빠지는 것을 보고 손절매했는데 다음날 다시 12%가 상승해 있더라고. 아이고, 저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이거 참 주가가 하루 동안 10% 가까이 빠지는 속도로 줄어들었는데 5, 6% 정도에서 더 빨리 손절해 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투자 방법을 잘못하신 게 아니라 종목을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너무 변동성이 너무 큰 크다. 걸 투자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예,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투자했어요. 손절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죠. 아니 10%가 빠질 것 같으세요? 아니, 그렇게는 안 빠지죠.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막 변동성이 큰 걸 하신 다음에 10% 빠져서 저 어떻게 해요 하시면 이건 되게 곤란한 되게 문제예요. 저런 분들이 누가 뭐가 좋다더라 하면 주식 잘 모르니까 솔깃해서 샀는데 갑자기 빠지는 거야. 겁나니까 당연히 던졌죠. 9% 빠진데.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또 보니까 이게 또 뭐 12% 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변동성이 큰 거는 여러분들 특히 주식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동안 주가 흐름을 보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너무 큰 변동성이 있는 거는 일단 제끼고 그건 투자하지 않는다. 3개월짜리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보이잖아요. 네. 신데렐라님 마이너스 10% 손절한 종목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잠깐만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진짜 그래.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사도 될까요? 예전에 광수쌤이 손절한 종목은 다시 사지 말라고 맞아. 헤어진 애인 보듯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원칙은 사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근데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를 때 사면 되는 거예요. 오를 때. 네, 오를 때 사면 의미 있게 오를 때. 네. 네,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은 예. 저희가 이제 이미 말씀드렸는데 혹시 신데렐라님이 못 들으셨을까봐 다시 해드리면 저렇게 일단 궁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라고 예. 할 때 헤어진 여자친구 전화번호, 집에 있는 사진, 받은 편지 네. 태우고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지워버리세요 아예. 그 보지도 말고 찾아보지도 마세요. 좀 근데 그거 관심 잘안 된다. 관심 리스트에다 없애버리셔야 됩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술 먹으면 생각나죠. 그렇지. 그러니까 전화할까봐 없애야 된다. 전화 걸어도 안 걸리게. 어떻게 해든지 발견해낸다. 그거 여기 전화번호 없앤 다음에 어떻게든 찾아내. 메모 같은 거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일단 그렇게 하기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그런데 이번 대표는 자꾸 집착이 강하다. 근데 자꾸 사고 싶었다면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면 그냥 진짜 헤어진 헛헛함에 예? 또 술 취한 김에 전화하면 그 다음날 막 전화기 부시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치. 근데 그런 기분이 안 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살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는 다시 살 때는 이거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달라진 종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연할 때 가끔 드리는 좀 유치한 비유이긴 한데 나는 예쁜 여자가 좋단 말이야. 나는 외모 지상주의자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어떤 여성분을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봐도 넌 너무 못생긴 것 같아. 그래서 헤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만나야 돼. 그럼 적어도 이분이 성형술이라도 하고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졌다는 거라요. 근데 나는 옛날에 너의 따뜻한 마음씨가 너무 좋았는데 맨날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그래서 헤어져 이렇게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을 다시 만나려면 적어도 요리 학원에서 자격증이라도 따와가지고 이제 밥 해줄게. 뭔가 이렇게 달라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가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손절한 게 아까워서 자꾸 돌아보지 마시고요. 네. 완전히 지우시되
다시 살 수 있죠. 근데 그때는 나랑 헤어진 거랑 완전히 다른 종목이어야 돼요. 없던 모멘텀이 생겼거나 삼성처럼 삼성의 재작년에 어땠습니까? 법인세도 못 냈어요. 예? 이게 조 단위가 무너진다. 실적이 어떻게 10조 밑으로 나오냐. 8조 나오고 막 이래도 지금 20조 하는데. 예. 연간 8조 나왔다니까요. 법인세도 못 냈어요. 그리고 왕좌의 30년의 왕좌를 SK한테 내줄 정도로 폭락했단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 작년에 삼성이냐? 아니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그때 사는 겁니다. 달라진 이유를 먼저 발견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보라돌쌈님, 기업의 이사 구성이 바뀌는 것도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바이오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이 기술 연구자 중심에서 경영 내실화나 판로 개척을 위한 영업 이사로 재편되는 게 주가에 좋은 신호인지 나쁜 신호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기까지 보시려고 연구하시는 것까지는 너무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기술 연구자 중심에서 중심인데 지금 선생님 말씀 질문만 보면 중심이었는데 한두 명 정도 이제 회사가 커야 되니까 상장 이후에 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글로벌리하게 뭐 미국 관련한 미국통이 들어온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중심이 바뀌었다. 그거는 안 좋습니다. 네. 중심. 기술자들이 싹 다 나가고 죄다 이상한 영업맨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쫙 바뀌었다. 투자한 펀드나 이런 애들이 심은 사람들만 다 바뀌고 있다. 이거는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777 VTDZ 어제도 14만 원 초입에 삼성전자 샀더니 매입 단가가 12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야겠죠? 뭐 이거는 예, 의사결정을 잘 하시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삼성전자를 매수 추천해 드리는 적은 없습니다. 네. 매수? 아니 뭐 당장 우리가 오늘 사라 마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죠. 말씀드리는 건 없죠. 네네네. 그렇죠. 더 월디시 월드 나쁜 기업 찾기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지금 뭐 급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을 밝게 전망했던 여러 요인 중에 뭐 수출도 좋아질 거다, 경제 성장률도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 아직 본격적으로 그거는 이제 아직 발현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지금 반도체 장세를 일단 끌어가고 있는데 방금 우리 나쁜 기업 찾기라는 얘기를 우리가 옛날에 저번에 했을 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예. 이런 어떤 모멘텀 아직 살아있죠. 지금은 이제 반도체만 발현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예. 스몰 이어링님, 전 배당금주만 투자해서 하이트질로 꾸준히 샀더니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배당락이었는데 며칠 심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뭐 환율 영향, 책임 경영 문제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 손절하고 성장주로 가야 하는 게 맞겠지요. 아까 말씀처럼 대형주로 가야겠지요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몰 러닝님 저희가 하이트 진로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이트 진로부터 질문을 시작하시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결정을 잘 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는 더 좋은 결정을 하는 거지 나쁜 게 좋아지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 자, 짧게 두세 개 하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HYY님, 시동시영 광수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자사주 소감 문제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건 아까 네, 조만간에 이제 국회에서 법률안이 나올 텐데 예. 뭐 무조건 의무 소각이 되는 건데 예.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기존에 있던 자사주를 예, 어떻게 몇 개월 안에 정리하느냐 어디까지 정리하게 만드느냐 꼼수를 막을 거냐 이게 이제 법안의 강도를 결정하거든요. 그게 아직 논의가 안 나오고 있어. 그거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으뜸이님, 제가 정치권에 힘 좀 써보신다고 했는데 어찌 되고 있나요? 국민성장펀드 대출하면 주변에 널리 알리고 싶어요. 저도 힘들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잖아요. 힘든 사람도 하게 해주십시다. 이건수 대표님이 계속 얘기했던 투자신탁, 신탁회사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3분 정도 국회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오늘 국회 들어와서 얘기를 했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꽤 영향력 있는 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점검 좀 하라고. 네. 그다음에 스팟 7339님, 소울
자동차 탑3 플러스는 어떤가요? 저거는 일단 자동차 중에서 현대, 기아, 모비스 3개로 묶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를 좋게 본다고 쳤을 때 대장인 현대가 들어있다는 측면에서 나쁜 건 아니고 또 모비스가 들어있다는 측면에서 뭐 나쁜 건 아닌데 현대가 지금 추가적으로 모멘텀 받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자율주행. 요거 관련해서 다른 계열사의 상승률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조금 빠져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현대나 자동차 자체를 좋아하시면 현대 전체 계열사를 놓고 여기는 대장, 여기는 자율주행 프로그램, 여기는 피지컬 뭐 예를 들어 현대 오토웨버는 뭐 이렇게 조금 공부를 더 해보세요. 네. 예. 마지막 질문 해야 할 것 같아요. 헬로 JJ님. 주린이는 레버리지 금지인데 지수 레버리지도 아직 금지일까요? 지수가 막 오르니까 레버리지가 너무 유혹적이네요. 지수를 계속 담을 때 새로운 지수 ETF로 모으는 게 좋을까요? 하나로 계속 가는 게 좋을까요? 평단이 너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인데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수가 오른다니까 레버리지 투자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한 90% 이상 확신하는데 저게 2배 그거죠? 네. 90% 이상 확신하는데 레버리지를 예를 들어서 지난해부터 투자하셨으면 지금까지 못 갖고 있었어요. 아, 중간에 네. 팔지 많이 네. 올라가고. 네. 팔고 예를 들어서 팔았다가 오르다가 또 사서 막 팔았다가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갖고 있는 것도 안 오르는. 그렇죠. 근데 ETF를 투자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갖고 와서 20%, 30%, 40% 수익이 난 거예요.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만 보고 미래를 전망하지 마시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해서 투자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오래 갖고 있는데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지수를 담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수 ETF를 갖고 있는데 새로운 ETF를 또 사냐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은 걸 사는 거예요. 이 지수 ETF를 꾸준하게 그냥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수익률이 떨어지네. 근데 뭐가 커지고 있어요? 모수가 커지죠. 모수가 커지면서 수익의 절대 금액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헬로우님? 그래서 그게 사실은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하다. 수익률 아무리 100%, 200%면 뭐예요? 100만 원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계속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모수가 되면 5%만 올려도 그죠?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지금은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강연 언제 할 겁니까? 한 4, 5월 달, 3, 4월 달에 한번 고민해요? 아니,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안 말려드네. 다 던졌는데. 역시. 자, 오늘도 많은 내용들, 정보들 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소통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같이 해왔던 분들은 이제는 행복한 고민인 거죠. 더 사느냐 아니면 갖고 있느냐 이런 건데. 네. 근데 팔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두 가지의 원칙, 그러니까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원칙은 아니고 수칙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리하지 마시라. 네. 그 대신 투자하시라. 그래서 방법을 알렸잖아요. 지수 ETF 똑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대형주 투자하시고 그래서 조금씩 다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시는 부분도.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많이 올라서 더 올라요? 그건 의미가 없다. 앞으로 오르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경제 만화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